오늘 특히 서울시 공무원 자살 관련한 질의가 많이 나왔죠. 많이 가슴이 아프시리라 생각하고 저도 과거 공무원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도 청년 경찰관이었을 때 가슴에 사표를 늘 사직서를 써서 넣고 다녔던 그 기억이 새롭고요. 한번 보시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보면 10만 명당 9.8명의 자살률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큰 문제는 경쟁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너무 많은 경쟁을 치러서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들어와서도 다시 승진을 위한 경쟁을 해야 하고 인사고과 상급자의 평가, 그런데 일거리는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저희들이 하는 국감도 또다시 서울시의 일거리로 폭탄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 시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가운데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우리가 아끼고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전체 공무원의 조직 문화, 또 승진 시스템, 인사평가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만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되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물론 개선을 하셔야 되겠지만 국무회의에 참가하실 때 부디 그 일선 공무원들의 그 애로와 고충 이런 부분들이 법과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TBS 관련해서 많은 또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앞서 이제 그 법적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2013년에 문제를 한번 점검한 이후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다만 이제 공정성 문제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표를 보시면 정당별 출연 내역입니다. 17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보면 의석수 비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40.1%인데 출연자 수의 비율은 38.6%입니다. 가장 낮은 것이 자유한국당이죠. 의석수가 35.8%인데 출연 빈도수는 12%에 불과합니다. 국민의당은 그 의석수 비율보다는 많이 출연하셨고요. 바른정당이 가장 그 의석수의 비례해서 가장 많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정의당도 조금 많이 출연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그 TBS 측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출연 기회를 안 주셨느냐 했더니 매번 출연 요청을 드렸지만 자유한국당 측에서 의원님들께서 거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제가 한번 그 다른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장재원 의원님 기억하실 거예요. 대선 때 저랑 같이 공동으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TBS 품격시대 공개방송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편파적으로 적은 발언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항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은 주고 계시지만 잘하고 인기 있고 많은 그 국민들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뭐 징계라든지 반대라든지 위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그 논란거리라는 것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하는 방송에 제재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알아봤더니 방송통신위원회 주간 지상파 라디오 평가에서 TBS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왜 1위를 차지했냐 봤더니 방송 편성 규정 준수, 그리고 방송 심의 규정 준수, 방송법 준수, 그리고 자체 심의 이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았던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켜드리고요. 다음에 사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범죄 예방 관련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상당히 그 열심히 노력하셔서 새롭게 출범하셨던 그 범죄 예방 프로그램 있죠. 스파이더 프로그램. 그리고 염리동길에 아주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크게 거두셨던 그런 노력들, 이 부분이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 범죄 예방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하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집행 역시 이 프로젝트들도 다 경찰과 함께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저 사진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저것은 런던 시장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런던의 경찰 치안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시장이 시민들께 내가 이렇게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치경찰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다음 그렇다고 무조건 그 자치경찰제가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좋게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와의 충돌에서 생겨난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서울시경이 서울시장 산하에 있었다면 시장님의 책임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자치경찰에 대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뭐 제가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범죄 예방 디자인을 응용한 안전에 관해서 말씀하신 염리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0개가 넘는 마을로 이제 확장이 됐고 지금은 이제 구청의 업무를 넘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영국의 세인트 마틴스 칼리지 오브 아트의 그 이 크라임 디자인 어게인스트 크라임이라고 하는 그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장이 와서 보고 서울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더 잘 되는 그런 사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지방자치경찰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서울시는 이미 민생경찰단이라고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로 구성해서 다단계나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서울시는 차질 없이 지금과 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준비를 완벽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의석수 비율보다는 많이 출연하셨고요. 바른정당이 가장 그 의석수에 비례해서 가장 많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정의당도 조금 많이 출연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그 TBS 측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출연 기회를 안 주셨느냐 했더니 매번 출연 요청을 드렸지만 자유한국당 측에서 의원님들께서 거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제가 한번 그 다른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장재원 의원님 기억하실 거예요. 대선 때 저랑 같이 공동으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TBS 품격시대 공개방송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편파적으로 적은 발언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항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은 주고 계시지만 잘하고 인기 있고 많은 그 국민들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뭐 징계라든지 반대라든지 위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그 논란거리라는 것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하는 방송에 제재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알아봤더니 방송통신위원회 주간 지상파 라디오 평가에서 TBS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왜 1위를 차지했냐 봤더니 방송 편성 규정 준수 그리고 방송 심의 규정 준수, 방송법 준수, 그리고 자체 심의 이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았던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켜드리고요. 다음에 사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범죄 예방 관련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상당히 그 열심히 노력하셔서 새롭게 출범하셨던 그 범죄 예방 프로그램 있죠, 스파이더 프로그램. 그리고 염리동길에 아주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크게 거두셨던 그런 노력들, 이 부분이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 범죄 예방이란 것이 지방 오늘 그 특히 서울시 공무원 자살 관련한 질의가 많이 나왔죠. 많이 가슴이 아프시리라 생각하고 저도 과거 공무원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도 청년 경찰관이었을 때 가슴에 사표를 늘 사직서를 써서 넣고 다녔던 그 기억이 새롭고요. 한번 보시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보면 10만 명당 9.8명의 자살률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큰 문제는 경쟁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너무 많은 경쟁을 치러서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들어와서도 다시 승진을 위한 경쟁을 해야 하고 인사고과 상급자의 평가, 그런데 일거리는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저희들이 하는 국감도 또다시 서울시의 일거리로 폭탄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 시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가운데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우리가 아끼고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전체 공무원의 중앙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하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집행, 역시 이 프로젝트들도 다 경찰과 함께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저 사진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저것은 런던 시장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런던의 경찰 치안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시장이 시민들께 내가 이렇게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치경찰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다음, 그렇다고 무조건 그 자치경찰제가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좋게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와의 충돌에서 생겨난 병량기 용민 사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서울시장 산하에 있었다면 시장님의 책임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자치경찰에 대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뭐 제가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범죄 예방 디자인을 응용한 안전에 관해서 말씀하신 염리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0개가 넘는 마을로 조직 문화, 또 승진 시스템, 인사평가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만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되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물론 개선을 하셔야 되겠지만 국무회의에 참가하실 때 부디 그 일선 공무원들의 그 애로와 고충 이런 부분들이 법과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TBS 관련해서 많은 또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앞서 이제 그 법적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2013년에 문제를 한번 점검한 이후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다만 이제 공정성 문제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표를 보시면 정당별 출연 내역입니다. 17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보면 의석수 비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40.1%인데 출연자 수의 비율은 38.6%입니다. 가장 낮은 것이 자유한국당이죠. 의석수가 35.8%인데 출연 빈도수는 12%에 불과합니다.